최근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대만 국적 항공기가 과거 여객기가 충돌한 적이 있는 돛대산에 초근접 비행을 한 뒤 가까스로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여객편이 엉뚱한 활주로로 착륙해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게 불과 2주도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긴데요.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인찬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최인찬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 25일 일이었습니다. 대만 국적 항공기가 공항 근처에서 착륙을 위한 선회 비행을 하던 중에 이제 돛대산으로 기체가 기울어서 초근접 비행을 했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네. 인근 산과 이렇게 근접한 이유가 기존 경로보다 더 크게 선회 비행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크게 네. 선회 비행을 한 이유, 교수님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네, 거의 뭐 준사고에 준하는 비행 형태가 김해공항 그 선해 접근 착륙 중에 발생을 했죠. 네. 크게 선해 접근 비행을 한 이유는 두 가지로, 즉 기상과 지형적인 특성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김해공항의 경우는 기상 특성이 겨울철에는 이게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요. 여름철에는 주로 이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붑니다. 따라서 이 남풍이 불 경우에는 이제 북쪽으로 산 쪽으로 선해 접근을 해서 18번 활주로에 착륙하는 형태의 그 접근 방식을 수행하는데 인근의 그 신호선과 돛대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통상적인 선해 접근 착륙 방식이 폭과 길이를 유지할 수는 없고요. 훨씬 짧게 선회를 하면서 이 활주로를 정렬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그 김해공항 선해 접근 착륙을 위해서는 이 높은 조종사 기량과 이 고도의 그 주의 집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 항공사 조종사들은 이러한 그 특성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과 이런 실비행을 통해 기량을 함양하고 있지만 이 김해공항을 취항하는 그 외국 국적 항공사들, 조종사들은 아무래도 그 훈련 빈도나 운항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런 안전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김해공항 선해 접근 시 산악 장애물로 인한 이 짧게 경로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훈련을 해왔던 통상 그 자기들의 그 표준 절차대로 길게 경로를 유지함으로써 이게 산 쪽으로 초근접 비행을 하지 않았나 하고 다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항공기들이 공항에 착륙할 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착륙을 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항공기들이 공항에 착륙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그 각종 계기를 참조해서 경로를 유지하면서 착륙하는 그 계기 비행 방식과 조종사가 오로지 시각으로 활주로를 확인하면서 착륙하는 이 시기 비행 방식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계기 비행 방식은 IFR로 얘기하고 시기 비행 방식은 VFR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해공항 선해 접근 착륙 방식은 어떤 형식의 그 착륙 방식이냐 했을 때 실제 조종사가 활주로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기동을 하는 것이지만은 기본적인 이 계기 비행 규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해 접근 착륙 방식은 일종의 그 계기 비행 접근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죠. 네. 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해공항은 여름에는 남풍이 불고 이렇게 남풍이 불면 산악 지형 때문에 선해에서 착륙해야 하는 좀 특수공항으로 분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에 익숙하지 않으면 참 착륙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외국 국적 항공사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게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문제점을 도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대로 이런 김해공항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특수공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공항이라 하면은 이게 지형적인 특성이나 어떤 그 기상 조건이나 또는 그 비정상 절차의 그 빈번한 발생 등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그 특수공항으로 지정이 되면은 해당 공항에 대한 그 조종사 및 관제사의 그 특별한 훈련 및 자격 요건이 부과되거나 아니면은 특정 비행 절차가 의무화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는 이제 그 사고 예방과 그 안전 운항성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김해공항은 북쪽의 산들 때문에 선에 접근할 때 짧은 경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도를 강화하면서 산악도 경계해야 되고 활주로 또 지속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활주로 방향 특히 활주로 방향 쪽으로 오른쪽 선회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항공기가
경사가 되기 때문에 기장석에서는 이 기장석이 좌측에 있기 때문에 우측이 내려가죠. 그래서 기장석 활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지형지형을 확인하면서 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지휘와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이 숙명된 조종사들도 김해공항 북쪽 활주로 18번 활주로 선을 접근 착륙은 결코 쉽지가 않은데 외국 항공사의 그 외국인 기조종사들은 더더욱이 더 쉽지가 않겠죠. 예,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 조종사들은 이런 김해공항의 지형에 대해서 뭐 교육이나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조종사들은 연간 최소 3회의 그 국토부 인증 자격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3회란 거는 첫 번째는 실제 비행기를 운항하면서 점검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모의 비행 장치, 시뮬레이터 훈련을 해서 실제 비행기로 작동시킬 수 없는 비상 조치 같은 것들을 점검을 받는데 이를 해서 매 그 시뮬레이터 모의 비행 장치인 시뮬레이터 훈련 시에 김해공항 선해 접근 착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항공사마다 훈련 일정 및 그 취향하는 기종에 따라서 조정은 되지만은 이 특수공항인 김해공항의 선해 접근 착륙 훈련은 각 항공사마다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현재 판단은 됩니다. 다만 이제 김해공항에 취항하는 이 외국 국적 항공사들에 그 소속된 조종사들은 이런 그 지형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당연히 훈련은 한다고 보이는 지지지만은 국내 조종사들이 받는 훈련보다는 다소 취약하겠죠. 그래서 이 취향 허가를 담당하는 이 국토부에서도 이 외국 항공사 취향 조종사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강화된 훈련 요구나 아니면은 이 항공사 조치 등을 강조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이제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난달 25일 이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을 좀 짚어드렸고 지난달 12일에도 똑같은 여객편이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하는 준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관제사가 오른쪽 활주로로 착륙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조종사도 확인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제 왼쪽 활주로로 착륙을 해서 아니 조종사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을 착각했을까 이런 점들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 김해공항은 이제 현재 두 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북쪽에서 선해에서 착륙하는 활주로 18번은 이 좌측과 우측 활주로 구분이 됩니다. 항상. 근데 통상 이 우측 착륙은 우측 활주로를 사용하고 이륙은 이제 좌측 활주로를 사용하는데 이 조종사에게 우측 활주로 착륙을 해라 지시했음에도 이 좌측으로 활주로가 착륙하는 그건 이제 준사고입니다. 준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사고 조사 중이라 이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동양권 조종 문화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게 오류 수정의 그 취약점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김해공항 선해 접근 착륙은 이제 숙련된 조종사도 쉽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 2명의 협조와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이 두 사람 중에 만약 한 사람이 오류로 인한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한 조언 및 또 이 조언이 수정되지 않았을 때 즉각 조종관을 인수하는 등의 그 적극적인 조종 문화가 아무래도 그 사령관보다는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님이니까 잘하시겠지, 혹은 교관님이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 이런 그 확증 편향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조사 시에서도 이런 그 조직의 안전 문화도 아마 세세히 들여다보고 취약점을 발췌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직들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이거는 사고는 인적 요인에 의한 오류가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정되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하거나 혹은 진입을 시도하다가 최악의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째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 최악의 사고가 있었죠. 2002년 4월에 중국 국제항공 CA-129편인 보잉 767 비행기가 도태산 자락에 충돌해서 166명 탑승객 중에 129명이 안타깝게 인명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런 그 무항공항 참사하기 전에 우리 국내에서 발생된 최악의 그 항공 참사였습니다. 이 사고도 이제 조종사의 무리한 착륙 시도로 인한 인적 과실로 결론이 났는데
안타깝지만 이 김해공항이 운영되는 한 이런 항공사의 재발 위험은 항시 상존합니다. 예. 그래서 따면서 이 김해공항을 추앙하는 공항 운영자 및 항공사 그리고 조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더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인찬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